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박가영 씨가 나올 때마다 비가 왔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 비가 안 내리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우연이. 자, 오늘이 박가영 아나운서가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따 좀 센스 있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작가님이 말을 해버리셨네요. 마지막에 다시 하세요 그러면. 네, 원래 이준석 대표도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오늘까지입니다라고 하려고 그래요? 했는데 예. 아쉽습니다. 예, 뭐 다른 방송이랑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네. 부득불 그렇게 됐다. 뭐 다른 분이 또 오시겠죠 뭐. 그럼요. 네. 또 아주 매력적인 친구가 예. 올 것 같습니다. 더 잘하는 분이 온다고 보고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간밤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전면 취소됐고요. 휴대폰도 꺼놨고 이후 일정까지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에 당무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네. 예, 그래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몸이 달아서 사람도 여러 명 보내고 결국은 김영삼의 승부수가 통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껏 사실은 많이 참았죠.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나 역할 이런 것을 중진들이 해줬느냐, 아니면 윤석열 캠프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대우해줬느냐. 예. 봤을 땐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을 위해서 이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전략도 이야기하고 또 2030하고의 친밀함도 많이 보여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도 하고 네. 언론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소외됐다. 뭐 인사에서도 소외되고 특히 뭐 어제 후보의 충청 방문 언론 보고 알았다. 하루 전에.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뭐 당 대표를 무시할 수밖에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당 대표한테 어떻게 일정을 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아마 좀 화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대표하고 페이스북 친구여서 그러세요? 어젯밤에 바로 봤어요. 뜬 거를 보고. 예.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 또 이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선문답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매끄럽게 잘 하는 사람인데 선문답 형식으로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하면은 뭐 중대 결심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원 또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과 윤석열 캠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로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캠프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오기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까지 난 모른다. 나 못하겠다 하고 나갔다. 홍준표 유승민도 안 들어오는데 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는 뭐 이준석이나 김종인, 홍준표, 유승민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지지율이 지금 잘 나오는 거냐? 아니다. 우리 후보가 잘하니까 잘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율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를 저렇게 물러나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서도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후보가 사무총장을 보내고 예. 이게 글쎄요. 이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발언이 좀 그렇죠. 술을 많이 마셔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완전 애 취급이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벌써 39살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아니 86년생이니까 85년생이죠. 39은 아니고 37쯤 되겠네요. 37이군요. 예. 게다가 지금 영입 과정에서 이 대표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 근데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임명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 아들도 30대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대표를 뭐 아들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되면 역시 꼰대네, 꼰대당이네 라고 2030이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표를 내보낸다 상당히 어려질 겁니다. 선거에서.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 말대로 이게 술을 많이 마셔서 헤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술을 안 마셨다면 예. 그런 선문답 같은 내용을 올렸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늘 이 정치인들한테 술 먹고 SNS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과거 뭐 강용석 변호사 국회의원 시절에 박지원 원장 국회의원 시절에 술 먹고 SNS에 올렸다가 정말 큰 망신 당했었거든요. 네. 술 먹고 SNS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과거 만났던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아예 핸드폰을 놓고 마셔야 됩니다. 그럴 거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 지금 웃으셨어요. 저보다 더 많으시잖아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측의 대응이 좀 중요하다. 윤 후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이런 것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글쎄 오늘 내일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예. 연락을 끊고 아무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캠프와 후보 또 최고위원들이 당대표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 오늘 반응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뭐 패싱 논란 원인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지금 윤석열 후보 스타일을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분명히 백의종군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선대위에서 얼굴을 보이면서 장순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문제인데 박가영 아나운서 말처럼 후보가 대표가 왜 화가 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이게 글쎄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후보 측 관계자라고 하면서 예. 우리가 무관심해야 이준석이 조용해진다. 관심을 보이면 더 떠들어서 후보만 흠집만 커진다. 이 대표가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의 구원 등판을 바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후보를 들쑤시고 깔아뭉개서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했다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 캠프에서 뭐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선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욕심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으니까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캠프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캠프 이재명 캠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대표를 비난하고 선거를 방해하고 후보에게 모략하고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익명을 통해서 언론을 보도된다? 이거는 캠프 기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보다는 뭔가 30대 그런 그거죠. 어린 네. 인물로 취급을 많이 네.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준 당대표를 좀 철저히 폄훼하고 무시한다. 이거는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오늘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호남에 머물면서 텃밭 민심을 다졌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과거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받았던 지지보다 이재명 후보가 많이 받지 못하는 점이 뭐 본인으로서는 약간 뼈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죠. 텃밭부터 다져야 된다. 내 편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예, 중도층 공략은 집토끼부터 잡아준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뒤지고 있잖아요. 전화 면접 조사는 뭐 오차 범위 혹은 지금 거의 동대동으로 나오는데 ALS는 뭐 많으면은 5에서 한 8, 9까지 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다 결집했어요. 근데 이재명 지지층은 결집 안 하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 결집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은 뭐 메타버스 2박 3일인데 여기만 3박 4일 하루를 더 투자했거든요. 네. 그만큼 내가 호남에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지역은 가지 않았는데 호남은 또 방문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역시 충청 지역은 방문했습니다만 그건 후보랑 동행한 거고 호남 지역은 후보보다 먼저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호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특히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어느 연령대에서 지지가 안 나오느냐.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지지가 안 나옵니다. 네. 경선 때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SNS나 온라인 유튜브 온라인 이런 것보다 직접 오프 또 올드 미디어 여기 노출되는 게 더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선택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달리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씨는 이제 공개 유세도 많이 나가고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상당한 도움이 되죠. 거기다가 비교되잖아요. 김건희 씨는 등판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 등판할 것 같습니까? 최대한 늦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가 언젠데요. 최대한 늦게 가능한 저라면은 뭔가 노출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등판 못하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군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거기다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첫 스타트를 어제 JTBC에 끊었죠. 그게 대선 후보들보다 조회수가 지금 같은 시간에 비교하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건데 어제 인터뷰가 또 녹화 방송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단점을 지적할 게 없었어요. 부드럽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아지고 조회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의 비호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김혜경 씨는 상당히 언론에 많이 등장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호남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서요. 지금 60대에서 특히 지지가 안 나오고 있고 호남 지역의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봤는데 호남 투어 마지막 일정도 전남 영광이었는데 여기가 또 이낙연 전 대표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극적인 어떤 깜짝 만남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됐어요.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니까 뭐. 언제쯤 뭔가 이런 일각에서는 약간 되게 딱 하고 등장해서 오히려 되게 극적으로 뭔가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거예요. 끝까지 외면할 거면 지금의 홍준표 의원처럼 했겠죠. 비판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캠프에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은 비서실장.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언젠가는 등판한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 지역구를 버릴 때는 내 정치 인생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정치 여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버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에 떨어지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요. 80세가 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하고. 그럼요. 아니 뭐 미국의 바이든, 트럼프 다 그 나이에 정치하는데. 그럼요. 내가 그 사람들도 훨씬 젊은데 내가 왜? 그러려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이낙연 입장에서는.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의 뭐 앙금이 있으니까 못 나오겠지만 뭐 4달이나 뭐 12월 말쯤이나 뭐 1월쯤 등판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가님께 또 평가를 들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계속해서 여야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 외부에 새로운 인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인사 영입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30대 워킹맘 82년생 군사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두가 놀랄 만한 깜짝 카드가 있다. 이게 원혜영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비교가 되는 게 국민의힘은 이수정 교수 여기 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조동현 교수인데 그건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이수정 교수는 너무 많이 언론에 노출됐고 그동안 너무 유명 인사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치판에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번 대선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와 이수정 그 유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수정이 국민의힘에 갔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몇 번째거든요. 국민의힘하고 관계된 게. 네, 그렇죠. 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지죠. 어차피 도와줄 거 아니었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동현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사람인데 탁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일단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다. 2030들이 좋아할 만한. 네? 게다가 지금 젠더 갈등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이수정 교수를 이준석 대표가 반대한 것도 그 젠더 갈등 때문이잖아요. 이수정 교수 받아들이면 2030 남성표가 오지 않는다.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런 건데 지금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데 군대를 갔다 왔다. 그것도 장교로. 네. 이거 2030 남성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비교 우위에서는 신사람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워킹맘 뭐 이런 것들 워킹맘이기 때문에 여성표 공략에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예. 거기다가 불러서 바로 좋은 자리를 줬다. 요직을 줬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성공적이라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인사만 봐도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좀 2030 세대를 그런 것 노려보자라는 같아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지금 2030 여성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비호감 이슈 중에 하나가 조카 살인 변호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호감을 이성이나 논리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호불호다 보니까. 그러면 예.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아니 변호인의 직업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호해 주는 건데 아니 의사가 살인자 고치면 살인 의사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뭐. 잘못했다. 그럼요. 계속 따질수록 뭔가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럴 수밖에 보시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보다 지난주가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 여성 쪽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 주 많이 빠졌어요. 왜죠? 세부로 들어가면 이것 예. 때문에 빠진 거예요. 뭐 데이트 폭력이란 그런 표현을 그것 때문에 빠진 썼다든지. 겁니다. 네. 이게 비호감에 결정적인 작용했거든. 근데 이런 걸 뭐 시간 지나면은 조금 회복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왜 이거를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국민의 태반을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조카가 이런 일에 연루됐고 본인이 변호를 했다. 근데 만일 변호를 안 했다면 변호 안 한 걸로 또 욕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외변 안 해, 저 인간은? 네. 냉혈 아니네? 네. 이런 식으로 욕했을 건데 뭐 어쨌든 왜 그럼 먼저 오픈했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먼저 오픈한다는 정보를 들었겠죠. 아하. 그래서 저기서 먼저 내놓고 여기서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비호감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이게 낫지 않겠느냐. 예. 또 그때 또 그런 행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워딩이 좀 잘못 나갔던 거죠.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해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대선을 앞두고는 말실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 진영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현 최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6개월 같이 더 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같이 한 것 6개월 같습니다. 정도 6, 같이 7개월. 예.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라디오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많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워낙 뭐 이 작가님 편하게 해주시고 피디님도 좋아서 즐겁게 아유. 오늘 시간이 좀 즐거웠고 예. 여러분들 댓글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TV하고 라디오는 또 차이가 있죠. 네.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요즘은 이 보이는 라디오로 다 들으셔가지고 예. 오늘 박가연 아나운서 마지막 방송에서 그런지 몰라도 실시간 10,000명을 넘겼네요. 그렇네요. 와.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다른 방송에서 뵙는 거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박가연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